네, 스탁 요정의 이혜린입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은 오늘 코세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2.18%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보령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4.29%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이재은 대표님의 코세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사인데요. 최근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에 반도체가 장착되고 있죠. 그러면서 패키징 모양이 곡선화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정교한 레이저 커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코세스가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세스가 레이저 커팅 장비를 공급한 북미 고객사도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XR 디바이스향 레이저 커팅 장비 수요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PBR 7배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재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은 대표님의 종목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요즘에 뭐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런 네. 이름이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코세스가 원래 이게 이름이 고려 반도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저는 고려 반도체로 두지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이재은 대표님. 지금 이게 온디바이스 AI인가요? 이게 네. 원래 이게 기판 붙이는 그 그런 거 만드는 회사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네.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예전에는 시장에서 예. 이제 뭐 XR이나 VR 이쪽으로 좀 더 주목을 받았다가 예. 이제 리페어 장비 쪽으로 삼성에 이제 납품한다 이걸로 2년 전 이때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예. 최근에 이제 온디바스 AI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예. 가기도 하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는 전기, 통신을 이어서 세 번째 인류 혁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이제 민첩하게 좀 많이 다가온 상태인데 그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지금 2025년에 200조 시장을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점으로 많이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의존도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보호 기능 또 처리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잡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코세스가 보통 이제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코퍼핀이라는 장비를 이제 또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 전에 장비들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더 나가는 장비인데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것들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장비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커짐으로 따라서 코세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지금 북미 쪽의 고객사가 온디바이스 AI를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코세스가 같이 또 납품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커팅 장비라든지 그리고 리페어 장비 쪽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실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코세스가 최근에 상한가에 또 가면서 다시 한번 끼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도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고객사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에도 실적이 좀 많은 보탬이 이제 올해부터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ES에 이어서 이번에 MWC가 또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화두가 AI라고 합니다. CES 때 AI 종목들 많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또 시장에서 이쪽으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코세스도 같이 좀 추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코세스. 저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또 사업 또 하는 줄은 몰랐었는데 문제는요. 앞서 이진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꺾이면 어떡하죠? 영향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한 네. 열쇠가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HBM도 그렇고 지금
온디바이스뿐만 아니라 AI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확장성, 물론 실적이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초점을 맞추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저는 대체적으로 더 기대감을 실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뭐 아직 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같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관련돼서 AI 종목들은 제가 그 많은 종목들을 좀 이렇게 오늘 한번 다 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쪽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다 가지고 있는 코세스인데 네. 그래도 일단 이번 주 엔비디아는 맞아요. 조금 지켜를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코세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OX로 일단 표시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어,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엔비디아 이벤트 때문에 네. 이 코세스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이 보이게 되면 저는 그 변동성을 역이용하자라고 좀 그 말씀을 정도로?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기업이 이제 다들 뭐 아시다시피 네. 기존에 이제 반도체 하면 막 원익그룹주가 일단 먼저 올라가고 뭐 DB하이텍과 같은 기업들이 좀 주를 이뤘을 때 이 기업이 못 갔었던 이유는 LED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높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도체 장비라고 좀 보기는 네. 어려웠었지만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앞서 이제 이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 코퍼핀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퍼핀이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기존에 만들어냈던 장비보다 단가가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장비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코세스는 불안하시면 목요일 전에 네. 1차 그리고 나 목요일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면 2차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좀 심플하게 저는 매매 전략 짜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실적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매수 시점까지 이렇게 김태성 본부장님이 분할 매수.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 이재인 대표님 어떻게 정할까요? 네, 대응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으셨는데 네. 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약간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붙어지고 분위기가 좋게 된다라고 한다면 1월 30일에 나왔던 고점인 21,950원을 좀 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서 네. 오늘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한가에 갔던 가격쯤 여기가 깨지지는 그래도 적어도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700원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또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이 AI 섹터나 AI 반도체 쪽이 죽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탄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종목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인 대표님은 코세스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 라인은 15,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 볼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네. 저희 둘 다 믿어보는 건가요? 네, 믿어보는데 좀 두 분 모두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냥 목돈을 안 넣고 저는 한 5번 정도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사고 실적 끝나고 사고 뭐 3월 초에 사고 그 테마는 좀 영원하지 않을까 AI에. 그러나 저는 좀 분할 매수로 매수입니다. 저도 조정시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코세스는 저희 둘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탕 조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보령 살펴보겠습니다. 용각산 그리고 갤포스로도 유명하죠. 최근에는 고혈압 신약 카나브와 위 식도 역류 치료제 K랩이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국내 대표 신약인데요. 작년 12월 보령과 HK 이노엔이 두 품목에 대한 공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보령은 고혈압 신약으로 최근 실적 성장의 속도가 붙으면서 연간 매출액 1조 원 달성 시기를 벌써 2년 앞당길 수 있을 걸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보령은 항암제 시장도 22년 대비 35%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보해서 실적 성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상승 모멘텀 김태성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재성 본부장님의 종목 보령입니다. 네. 본부장님, 네. 지금 저 PBR, AI 반도체, 지금 상장 공기업, 지금 이런 자동차 이런 얘기 와중에 제약사라니요, 보령이라니요.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 제가 역발상. 보령 한번 세일즈 한번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뭐 보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항암 시장에서 이제 이 1위의 이제 순위를 좀 달성할 정도로 전체 시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순히 그냥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글로벌이 아니죠. 국내 상위 제약사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네. 7위를 했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탑 10 안에서도 7위에서 6위로 또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약 7,500억의 매출을 냈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약 8,000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1조가 이제 정말 코앞에 이제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뭘 팔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카나브라고 하는 이 고혈압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일단 이 카나브가 특허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나브에 들어가는 원료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령에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수율을.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 기업처럼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특허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카나브가 보령에서 차지하는 이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제 복제약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이 입증이 된 그런 보령이기 때문에 새롭게 판권들을 지금 산 것들이 정말 이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제가 2022년도, 23년도에 상위 10대 제약사 안에 7위, 6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기업이 또 HK 이노엔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HK 이노엔과 이 K캡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공동 판매권을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실적에 K캡이라고 하는 제품의 성장까지 붙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지금 시장에 제약바이오는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보실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저는 이제 고혈압, 그 카나브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제약사들은요. 네. 매출만 사이즈만 늘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이익률, 마진은 좀 같이 좀 따라오나요? 굉장히 그 매출 1조 여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일단은 어떤 분야에 이제 이 포함이 되어 있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임상 파이프라인이 많은 쪽은 사실 이제 최대 매출보다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좀 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보령 같이 이 제네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셀티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처럼 이제 시밀러 제약을 좀 만드는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복제약품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이 또 올해 처음으로 매출도 1조 원, 영업이익도 1,000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네. 한다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보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표시해 주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오. 네. 이유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을 보면 네. 시장에 그렇게 깊게 상관은 없어도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동아 소시오랑 지금 이제 W게임즈랑 추세가 좀 비슷해요. 제가 제대로 본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이지만 주봉과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결과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알토란 이번에도 같죠. 네. 좀 시장 상황과는 좀 일치하지 않더라도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일단 제가 또 HK 이노에는 그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령이랑 같이 이제 영업권을 가지고 와서 네.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외 쪽에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실제로 많이 들었던 예.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제품에 이제 아까도 말씀했던 부분들 그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런 약간 예.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보령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여력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5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또 잘 가고 있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입니다. 제약. 네. 그러면 보령은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현재가가 12,640원인데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왜냐하면 시장이 또 언제 또 반도체나 기술주로 또 금세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15,000원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이제 11,000원 좀 제시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는 제가 앞선 기업들 뭐 다른 기업들 이야기할 때도 뭐 물론 강조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만큼은 손절 라인을 꼭 기억하셨다가 이탈하게 되면 좀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은 좀 필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보령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시장은 제가 상관없어도.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저도 이제 스타킹 진행을 하다가 요일별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 성향과 스타일을 좀 알게 됐어요. 아, 하창한 본부장님은 이런 스타일, 김민수 대표님 이런 스타일. 근데 김태성 본부장님 스타일은 네. 알토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쏘 애플처럼 흘러간다 이런 스타일이어서 아 이게 뭐 크게는 못 먹더라도 그쵸?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아 보령도 지금 이런 시국에 제약 하나를 담고 싶다면 저는 보령이다. 네. 어때요? 만족스럽습니다. 네, 무쏘의 뿔처럼 뿔로 가는 김태성 본부장님. 그래도 알토란처럼 그냥 맞아요. 챙겨가니까 더블 저희 게임이죠. 모두 네. 네, 이렇게 보령을 둘 다 매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네. 저희들 포트에 나란히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이지은 대표님,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